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오후 3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사태를 설명을 할 때 앞에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이 들어 있습니다.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 졸지에 나경원 전 의원이 반당 분자가 되고 반윤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 50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규탄을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윤석열 두 사람 관계가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든 알든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이긴 겁니까? 이게 상처투성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속담에 영원 불멸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연시에 참 잘 나갔습니다. 민노총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 외교도 하고, 그런데 나경원 사태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정치는 법치 위에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인 권력 관계에서는 정치 밑에 법치, 안보, 경제,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 정치는 권력입니다. 정치는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권력을 유지하는 게임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법치를 세울 수도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안보를 튼튼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일 뿐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계산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욕만 먹는 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치에 실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남긴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실패했으므로 지금 자신들이 업적보다도 너무나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지를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나경원 사태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처 입었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주변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논리도 있고 말도 잘하고 명석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반당분자로 몰아버렸어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또는 거친 말로서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다. 그 반당분자는 또 다릅니까? 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리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준석도
나경원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누가 남겠느냐? 그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 총선하면 이기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야 투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 그리고 보수의 분열로는 힘을 모아서 좌파 종북 세력 그리고 김정은과 대결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버린다 이겁니다. 힘이 새버린다 이겁니다. 내부 분열이 나면은 이게 금이 간 그릇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하면은 절대로 외부 세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명 세력 그 뒤에 있는 김정은 세력과 싸워야 할 이 처지에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한 법치라는 이 좋은 깃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한 행동,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법치가 맞습니까?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걸 어기면 징역 5년까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가 이거 너무 공허한 거 아니냐 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큰 상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로 민노총을 상당히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간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치라고 하니까 법 앞에서 좌우가 어디 있느냐, 법 지키는 사람과 법 어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줄 수 있는 논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는 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2024년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까지 던집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고 치열하게 치러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 요소를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김기현 대 안철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조항을 빼버리는 바람에 당원끼리 동네 잔치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라는 요소를 빼버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라도 출마했으면 3자 대결이 되고, 3자 대결이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흥미가 좀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한 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주변에 의외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황교안 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은 워낙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몰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할 뻔했다는 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그들을 우호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붙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합리적 보수와 멀어지고 중도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점 가운데 그야말로 이상한 게,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비판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 정도면 전체주의 정당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경원 혼자서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은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나마 글을 올려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원래 민주당으로서 경기도에서 2번 당선되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논리가 있고 특히 민주당을 한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앞장섰던 분의 글 제목이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데 누가 희망을 걸겠나. 그야말로 패거리 지어 왕따시키며 너는 안 돼, 너는 싫어하는 식의 싸움은 조폭들도 안 하는 짓 아닌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안타깝다. 그래도 당의 대선배인데 그렇게들 집단 린치하고 못살게 굴어 출마 자체를 포기시키다니, 그런 자들이 따른다는 윤심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가 싶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철학이나 노선 투쟁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패거리 지어 왕따시키며 너는 안 돼, 너는 싫어하는 식의 싸움은 조폭들도 안 하는 짓 아닌가. 여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철학이나 노선 투쟁을 해야지. 정당이 싸우다면 노선 투쟁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노선 투쟁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다. 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과 윤석열 사이에 무슨 노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노선이 같은데 왜 싸웁니까? 그건 감정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싸움도 큰 싸움이 있습니다. 철학과 역사관과 국가 진로를 놓고 싸우면 그게 근사한데, 이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놓고 싸우면은 아주 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폭들도 안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이은주 의원은 이어서 명절 동안 당에 오래 몸담고 헌신했던 정통 보수 당원들께서 이렇게 망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호소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나는 몇 년 되지 않은 당원이지만 그들의 감정이입을 이해할 것 같았다.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전대에서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부당한 상황에 분노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경쟁자가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상황이니 자신이 혹시라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도 큰 착각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데 누가 희망을 걸겠나. 이미 희망은 꺾였다. 적어도 지금은 괜한 미련을 갖고 고군분투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나였으면 분노하고 소리 질렀겠지만 나도 이젠 달라졌다. 세상사 결국 순리대로 되더라. 성숙해진 건지 약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추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었는가 싶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봄은 온다. 나는 믿는다. 시간은 항상 정의의 편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은주 의원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의로 보인답니다. 불의를 보고 왜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보수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이길까요? 나경원한테 이겼다고 해가지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경원한테 이겼는데 유권자들에게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